자, 오늘 적폐범죄 일람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저는 이제 짧긴 한데 열받는 뉴스. 사도광산 요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해서 전시실에 전시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한국인은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런 조선인들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적시됐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외교부에서는 다 확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럼 허가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인들의 가혹한 환경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나 일본 해명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외교부에서 직접 해명한 겁니다. 네, 이런 비하 조롱이 담겨 있는데 외교부가 그거를 허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나 봐요. 이 사도광산 안에 갱도 설명을 하는 부분에 일본어로 돼 있어서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쇼와 14년 노동 동원 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동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쇼와 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 이런 문구들이 써 있다는데 패전하고 조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조선으로 돌아간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을 이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잃었다는 것을 그런 처참한 환경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노동자들을 학살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일본이 저지른 전범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런 살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버젓이 자기들을 미화하는 그런 일제 시대를 미화하는 그런 문구들이 버젓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다고 하든가. 다 알고 있었지만 괜찮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네. 열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라고 그 사도광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자가 더 많은 키라리움 사도 시설로 옮길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외교부가 또 밝혔거든요. 그 요구를 해서 만약 일본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일본 입장에서 해명을 내놓겠죠. 네.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조태용이 요거 관련해서 청문 그 현안질의 거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광산 등재를 반대하는 것은 자폭 한풀이다. 뭐가 자폭이에요? 아니 우리가 자폭하는 거다. 그리고 일제 그 시기의 범죄에 대해서 한풀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사도광산이 역사적인 그 문화재인데 등재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걸 반대하냐. 이런 입장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일본의 마음이니까 네. 그 기조대로 아주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열받는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관련한 대응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 전쟁범죄 미화와 관한 대응 예산이 있는데요. 2025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4년 예산 삭감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삭감이라고 하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네, 여기가 2023년, 4년, 5년으로 가면서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수 있는 아예 없는 거 현황인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일본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배상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 배상을 다 끝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응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선전도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한 예산이 2024년과 비교해봤을 때 77%를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저건 이제 A4 용지 가격입니다. 우리 버카로 빵 드시고 다니시던 그분이 쓴 버카 금액과 비교해봐도 너무 형편없는 수준의 예산 배치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네요. 예산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대응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산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시 화면 저희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적폐범죄로 등록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학력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가 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가 유명 출판사 모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은 구절을 아주 고루고루 표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긁어온 거네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김건희. 네, 교과서에 했다는 거죠. 아 역시 김건희 유지. 정권 다르네요. 네, 논문 유지.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 사사망쟁과 여수낭쟁에 관해서 이제 정부도 공식적이라고 반란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건 또는 사삼 이렇게만 부르는데 이 교과서가 반란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주 사회와 또 여수 순천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낭쟁은 그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네. 이번 국회에서 또 아, 통과시켜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네, 지난 건가요? 국회에서 네. 통과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모욕하거나 폄훼하거나 혹은 용어를 잘못 쓰거나 그러면은 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 적확한 역사 용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정명 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단독 정부,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제주도민의 항쟁이라는 뜻에서 제주 사삼항쟁이라는 이름을 찾아주자 이런 운동이 지금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반란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웬 말입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냥 젊은 여성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끔찍한 생활을 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네. 서술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려고 하는 행보가 교과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네. 기시다가 한 말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기시다도 그렇게 과거 네. 힘들고 슬픔을 경험한 한국인들 마음 아파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복붙을 네. 일본의 입장을 복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교육감 선거가 이제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10월 16일 날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진보 교육감이 그만두고 이제 보수 교육감을 무조건 당선시켜가지고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흐름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광노현 교육감 관련해서 또 맹공격 조선일보 필두로 해서 조선일보도 네, 진행되고 공격하면 얼마나 있더라고요. 좋은 분이냐 이런 거 네. 검증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핵심은 탄핵 교육감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딱 지금. 좋은데요? 그래서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나는야 탄핵 교육감 뭐 이런 건가요? 네, 중요한 네. 선거가 될 것 같고요.